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올 초 전국적으로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죠.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꿀벌 월동 준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양봉 농가에선 대규모 꿀벌 실종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용 비닐하우스 앞에 텅 빈 벌통 열댓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매년 벌통의 70% 이상이 벌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렇게 벌통을 놀리는 건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농가는 총 200군의 벌통을 사육했지만 벌들이 생존한 통은 6군에 불과했습니다. 봄에 꿀을 따는 채밀에 여왕벌을 교체하는 분봉 작업까지 마쳤는데 지난 6월 중순 벌통을 열어보니 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월동 포장하고 해서 월동 준비를 하고 월동 사양하고 해서 월동을 준비할 시기인데 벌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충남도 내 양봉 농가가 사육하는 벌통 28만 개 가운데 약 10%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만 73억 원에 달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방제약과 살충제 오남용 그리고 이상기후가 맞물리며 꿀벌 집단 폐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니 우선 급한 대로 해충을 잡는 응애방제약과 벌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숲 조성 등 임시 대책을 쓰고 있는데 한 번 집 나간 벌은 보통 생존이 어렵습니다. 벌들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응애방제약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응애에 생기고 그거에 꿀벌이 같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살충제 포장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들의 꿀벌의 귀소 본능을 좀 저해하는 그런. 도 농업기술원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 온도 조절 등이 가능한 스마트 양봉 사양 관리 시스템을 내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대전이 취업 희망자의 구직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워크넷 통계 연보를 보면 대전의 구인 배수는 0.29로 구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취직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대전의 제조업체와 종사자 모두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9명 이하 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해 대량 일자리가 적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충남의 구인 배수는 0.83, 세종은 0.63이었습니다. 보령시 원산도에 들어설 원산도 대명 소노리조트 관광단지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합니다. 보령시는 충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 행위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원산도에 들어설 리조트 관광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96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해양관광 리조트이며 충남도와 보령시는 원산도를 포함한 인근 5개 섬을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곤충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함량 등이 높아 환자식이나 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선별 과정에 손이 많이 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과정을 대신해줄 장치가 개발돼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곤충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는 전국 3천여 농가가 곤충 사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육류보다 사육 과정에서 사료와 물이 적게 들고 온실가스도 적게 발생해 친환경적인 편입니다. 또 육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이 많아 환자식이나 반려동물 사료 등 쓰임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분변과 허물 등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이거 물량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많이. 유충과 분변토, 허물 등을 한데 모아 기계에 넣자 유충이 선별됩니다. 먼저 입자가 작은 분변토가 채망해서 바깥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계에서는 번데기가, 가벼운 허물과 사체 등은 팬에서 걸러지는 식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 장비가 보급되면 농가의 생산 비용이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리하면 2시간 걸리는 거를 2분이면 분리를 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탄소 중립과 친환경이 화두인 요즘 곤충 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도농업기술원은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에는 장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의 대표 공약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214만 평을 신청했고 국가산단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가산단을 개발하면 50만 평 규모로 설립할 수 있다는 대기업도 있었고 세계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산단을 포함해 방산기업과 우주항공, 나노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등 전략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도의회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또 전익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선 구매하는 대상 기관에 유치원과 학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구매 현황을 교육감이 조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괴산에 규모 4.1 지진에 이어 지난 주말 서산에 규모 2.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충청권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지진이 나면 20초 안에 안전한 곳으로 몸을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피 요령을 이채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충북안전체험관 안에 있는 지진체험관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실제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6평 규모의 실제 가정집처럼 꾸며놨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상황을 가정해서 겪어볼 수 있는데 한번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청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내 방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사실 6년 전 경주나 5년 전 포항 지진이 각각 5.8, 5.4 규모였으니까 그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한 진동 때문에 제대로 제가 서 있기가 어렵고 저를 촬영하고 있는 영상 기자도 서서 좀 촬영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주방 집기들은 물론이고 창문이나 액자까지 모두 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의 금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후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때는 제일 먼저 쿠션이나 방석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한 채 테이블 밑에 숨어서 떨어지는 낙하물들을 피해야 됩니다. 창문 근처나 타일이 많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진은 1에서 2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진동이 이렇게 멈췄다면 이제는 대피를 해야겠죠. 근데 2차 사고, 화재나 폭발을 우려해서 가스 밸브를 반드시 이렇게 잠궈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차단기의 전원 스위치도 모두 내려야 됩니다.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면 되는데 만약 지진을 사전에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 출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문을 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전신주 고압선에 의한 감전이나 갑작스런 땅꺼짐, 그리고 맨홀 아래에 묻혀있는 가스관 같은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진 뒤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여진이 특징입니다. 이때도 역시 자세를 낮췄다가 진동이 이렇게 멈춘 뒤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기 전까지는 지진에 대한 그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데 체험도 같이 해보면 지진에 대한 상식을 이렇게 머리로 익히고 또 몸으로 익히면은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해도 미리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대비해두는 일,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12구 참사 등 잇단 참사에
세종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다중이용 집합시설 250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피난시설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각종 시설물, 건축물 안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각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를 한 뒤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규모는 줄었지만 대전의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30% 가까이 느는 등 지역 내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대전의 신규 확진자는 1,068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늘었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29% 증가했습니다. 세종도 317명, 충남도 1,50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불똥이 경매시장으로 튀었습니다. 유찰이 늘고 낙찰 가율까지 떨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789세대로 구성된 청주시 청운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의 85제곱미터 아파트 시세는 4억 5천만 원 정도지만 세 차례 유찰되면서 3억 3천만 원대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가격이 금매보다는 저렴하고 살 수 있는 생각이 있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있어. 결국 이 아파트는 감정가의 77%인 4억 600여만 원에 낙찰됐지만 5달 전 감정가의 89%에 낙찰된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낙찰가율이 12%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경매 시장이 나올 때마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던 청주시 북대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첫 경매에선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찰될 것 같고 이제 아파트 결과를 보면은 거의 예전에는 90% 100%대 낙찰이 됐던 물건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하향돼서 80%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으로 충북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6.8%, 34.4%를 기록한 7월 이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매 10건 중 7건 이상은 응찰자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 낙찰가율 역시 80.4%로 한 달 전보다 8.3%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하락한 이유는 이 매매 시장의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금리로 경매 물건이 쌓이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지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철강 업체에 5조 원대 철금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업체의 전현직 임원들을 연일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전 현대제철 부사장과 동국제강 전무 등 7개 제강사의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단가 계약 입찰에서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눠 담합하는 방식으로 5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담합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3명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륜차가 많이 주행하는 지역 34곳에서 암행 순찰차와 사이드카 요원 등을 동원해 이루어졌으며 안전모 미착용 124명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충남에선 올 들어 이륜차 사고로 62명이 숨졌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대전 지역 자치구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집중 수거합니다. 김장용 전용 봉투는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20리터용 납부 필증을 구입하면 무료로 지급하며 배추나 무 등 김장용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납부 필증을 붙여 집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 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12일 세종시립도서관 앞에서 도서 교환전을 개최합니다. 도서 교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장으로 가정에서 읽은 책 한 권을 가져오면 행사도서 2권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로 1인당 5권까지 가능합니다. 교환 대상 도서는 2000년 이후 출판된 상태가 양호한 책으로 수험서, 잡지 등 공공성에 부적합한 책은 제외됩니다. 성수기 예약 경쟁이 치열한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이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상 2층 구조로 숲속의 집 2개 객실을 추가로 마련했고 이들 객실은 숲나들이 누리집이나 안면도 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다음 달은 선착순으로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예약을 받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혼자 사는 노인이나 75살 이상의 고령 부부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노인의 안부를 묻는 등 말벗 기능과 연동된 혈압, 혈당 측정기기로 수치를 재면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과를 전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사용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유관순상위원회가 다음 달 22일까지 유관순상과 유관순 횃불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현재에 맞게 구현한 여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여성 등으로 단체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유관순 횃불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알린 학생이 대상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방관리 연안항의 시설물 운영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는 도가 관리하는 대천항과 마량진항을 비롯해 두 항구의 방파제 등 18개 시설도 포함되며 항만구역 내 무단 적치물과 불법 시설물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